앞에 거는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문제는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일수가 8 이상이냐,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힌 질문 조건. 그러면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3셀, 이 3셀을 클릭을 해서 수식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3셀 수식창, 여기다 질문할 거니까 등호를 쓰고요. 지금은 그냥 논리에 맞게 적어볼게요. 총 휴가 일수에서 총 휴가 일수를 그냥 쓰고 빼기 사용 일수,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일수가 이게 며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8 이상이냐라고 하면 이게 크다 같다, 그러니까 이게 크거나 같다 8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x가 8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키보드 안에는 크다 같다를 동시에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순차적으로 표시. 크다 같다, 크다 같다를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보면 true, false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 질문에서 제가 빨간 색깔 박스 친 거 있죠? 총 휴가 일수 빼기 사용 일수 이렇게만 하면 열린 질문이에요.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게 며칠이야? 이렇게 되니까 열려있죠. 근데 여기다가 제한을 걸잖아요. 8 이상이냐고. 그럼 요건 닫힌 질문이지. 네, 아니요만 나오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닫힌 질문 안에는 열린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파란색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총 휴가일수가 몇인지를 알아야죠. 총 휴가일수. 보니까 표 1번 오른쪽 위에 써 있어요. 16이라고. 그러면 총 휴가일수를 더블 클릭하면 블록이 잡히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이 1셀을 클릭하면 돼요. 이 1셀. 왜냐면 이게 총 휴가일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글자를 적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바꿔놓으면 검토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사용일수 한번 볼까요? 사용일수. 자, 그러면 총 휴가일수는 누구나 16일인 것 같죠? 누구나 16. 근데 사용일수는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답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이 3셀 여기다가 써야 돼요. 이 3셀. 근데 이 3셀에다가 답을 쓰는 거는 누구 거를 구해야 되냐 하면 U3호 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 동그라미를 받아서 초록색에 나타내야 돼요. 근데 초록색 답을 얘 거를 구한 다음에 아래로 당길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 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엑셀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 구해놓고 쭉 당겨요. 그러면 파란색도 같이 내려와요. 그러면 한 번만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초록색을 당기면 파란색이 같이 따라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16도 잡았잖아요. 그럼 16도 어때요? 같이 따라오죠. 근데 여기서 16은 똑같거든요. 다. 그럼 16은 따라오면 안 돼요. 파란색은 따라와야 돼요. 이런 디테일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일단 이 상황을 일단 이해는 했으니까 사용일수도 바꿔볼게요. 사용일수는 지금
E3에다가 답을 구하니까 D3에 있는 15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면 엔터를 칠 수 있어요.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유사모한테 뭐라고 물어봤냐? 너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게 8 이상이냐? 근데 얘는 1이죠. 다 썼거든요. 얘는. 아니요 이러겠죠. 펄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정답이 나오지. 근데 이 질문을 한 걸 밑으로 쭉 당길 수 있거든요. 그게 이 3셀을 딱 보면 오른쪽 밑에 초록색 점 있죠. 여기다 마우스 대면 검은색 플러스 모양이 떠요. 그리고 당깁니다. 그리고 패턴이 복사가 돼요. 근데 답이 이상하게 나오죠. 해시 밸류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오류가 난 겁니다. 그 이유는 16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16에서 내려오면서 답이 계속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초록색 답을 아래로 당길 건데 파란색은 같이 내려오는 게 맞죠? 근데 16은 내려오면 안 돼요.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6은. 얘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16은 상수. 항상 똑같아요. 누가 됐든 간에 16이에요. 근데 사용 일수는 사람마다 다르죠. 이건 변수. 그러면 변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바뀌어줘야 맞잖아요. 근데 상수는 똑같으니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 3셀에 적었던 게 얘가 시작이니까 얘만 고쳐주면 돼요. 고치고 다시 땡기면 되니까. 이 3으로 가서 처음에 우리가 이 1셀을 클릭했잖아요. 이게 16이거든요. 근데 일단 가만히 냅두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오지 마 해놓고 땡겨야겠죠. 그게 F4번입니다. 키보드에 F4번 있죠. 그럼 이 1셀을 이렇게 블록을 잡고 F4를 누르면 달러가 붙거든요. 달러.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이제 절대참조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참조. 그러니까 참조라는 게 얘를 말 그대로 참조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얘를 참고하겠다. 근데 절대적으로 얘를 참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용 일수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상대 참조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다 다르니까. 근데 16은 누구라도 16일을 휴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얘를 참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달러의 의미는 뭐냐면 모양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억이 좀 잘 나거든요. 이 1셀을 잡았죠? 네, 알파벳 2의 달러가 붙어있잖아요. 알파벳 2의 달러. 그러면 알파벳은 세로 방향이거든요. 알파벳 2에다가 달러가 있는 거는 막대기를 꽂은 겁니다. 이렇게 쭉 꽂은 거예요. 달러가. 그럼 알파벳 2에다가 막대기를 꽂았다고 하면 이 빨간 색깔 있잖아요. 얘는 위아래로밖에 못 움직입니다. 막대기 꽂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좌우로도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제 막대기 꽂았으니까. 근데 숫자 1에도 달러가 있죠. 숫자 1. 숫자 1은 가로 방향이거든요. 여기도 막대기를 꽂는 거죠. 그럼 이 빨간색 어떻게 돼요? 절대 못 움직여요. 아예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참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게 F4번인 거지. 가만히 있어야 되면 F4 절대참조. 그러니까 언제 절대참조를 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16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니까 계속 사람들이 얘를 참조해줘야 되는 건 절대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F4번을 누르고 엔터를 딱 치면 첫 번째는 원래 똑같았어요. 근데 밑으로 당기면
true면 8 이상인 거예요. false면 8 미만이겠죠.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게 닫힌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 근데 여기서는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 4일 미만이면 공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그림으로 추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남은 휴가 일수인데 8일 이상 구간이 하나 있어요. 8일.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얘거든요. 8일 이상이다라고 하면 8 포함이죠. 8, 9, 10, 11, 12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부터 16까지겠지. 16일이 휴가 최대니까.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16까지. 그럼 얘네들한테는 휴가 독촉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너 휴가 너무 많이 남았다. 휴가 좀 써라. 휴가 안 쓰면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독촉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8일 너무 많이 남았어. 그 다음 8일 미만 4일 이상이죠. 8일 미만 4일 이상. 그러면 8일 이상인 애들은 다 휴가 독촉을 하고 끝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애들은 0부터 7까지밖에 없어요. 8 이상은 휴가 독촉을 하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0부터 7까지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간이 4 이상 8 미만이잖아요. 4 이상 8 미만. 근데 휴가 독촉을 끝내면 8 미만은 저절로 남죠. 왜냐면 8 이상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8 미만이 남죠. 그리고 4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은 4부터 7이죠. 4, 5, 6, 7. 4, 5, 6, 7. 얘네들은 휴가 권장. 너네도 쓸 수 있으면 좀 써라 정도의 느낌이죠. 그럼 이제 두 그룹을 뺐잖아요. 독촉하는 그룹, 권장하는 그룹. 그럼 이제 남은 건 저절로 0, 1, 2, 3. 저절로 0, 1, 2, 3이 알아서 남죠. 그럼 얘네들은 뭐 하냐? 아무 말도 안 해요. 다 썼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룹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닫힌 질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한 문제만 해봤는데 사실 여기서 답이 3개가 나와야 된다. 3개를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구간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구간이 0부터 16이란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왜냐면 휴가를 16일도 쓰니까. 근데 휴가를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남은 휴가가 16일이겠죠. 다 쓴 사람은 0이겠죠. 그러니까 0부터 16이 남았는데 그 구간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셋 다 닫힌 질문이에요. 휴가 독촉에 대한 닫힌 질문은 너 남은 휴가가 8일 이상이니? 그럼 너 휴가 좀 써.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보내버렸죠? 그럼 남은 게 0부터 7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4 이상이라고만 하면 돼요. 왜냐면 저절로 8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4 이상 8 미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 미만 4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8 미만 4 이상 두 개인 거거든요. 그러면 또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난 조건을 많이 봐. 난 조건이 까다로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조건이 까다로우려면 한 개보단 두 개가 더 까다로운 거죠. 두 개보단 세 개가 까다로운 거고. 근데 만약에 조건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조건 두 개를 나열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키랑 얼굴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난 키 얼굴 다 봐. 이러면 까다로운 사람이죠. 근데 나는 키 얼굴 둘 중에 하나만 이면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 좀 프리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되면 그걸 다 충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한 개만 해도 되는지 그게 중요해져요. 이제 그걸 and or라고 그러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죠. 조건 3개 말했어. 그게 and냐 or냐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래서 2개 이상이면 and issue랑 or issue가 생기는 겁니다. 2개 이상일 때만 생겨요. 한 개인데 and or가 나올 수는 없죠. 한 개면 그냥 한 개인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합적으로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정확히 따지면 휴가 권장 그룹 있잖아요. 휴가 권장 그룹은 8 미만 4일 이상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end예요. 8일 미만이면서도 4일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왜냐면 휴가 독촉을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8 미만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8 미만은 조건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8 미만이니까. 그럼 이걸 이용하면 4 이상이냐고만 물어보면 되지. 이미 8 미만, 그러니까 0부터 7까지 남아있는데 굳이 얘네들한테 8 미만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4 이상이냐고만 물어보면 알아서 4 이상, 8 미만이 되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휴가 권장도 보내버렸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라고 하면 돼요.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지. 남아있는 애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가 맞물릴 때는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휴가 독촉을 1번으로 매겼잖아요. 지금 번호를. 휴가 권장 2번, 공백을 3번째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순서를 바꿔서 3, 2, 1로 해도 돼요. 3, 2, 1로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부터 하면 안 돼. 2부터 하면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질을 하는 거예요. 한쪽부터. 썰어내는 건 썰어내는 거. 근데 덜컥 중간부터 휴가 권장 해버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부터 잘라내는 게 좋다 이 말이지. 구조는 이래요. 그럼 이제 if를 알려드릴게요. if. 그럼 닫힌 질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럼 방금 우리가 구한 조건에 대한 답이 휴가 독촉이 답이거든요. 휴가 독촉. 근데 우리가 지금 쓴 건 단순한 수식만 썼기 때문에 대답이 true나 false밖에 안 나왔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true면 true라는 글자를 휴가 독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할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if거든요. 그러면 이 3부터 이 11까지 답을 채워놨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걸 좀 지워볼게요. 맛보기 문제는 풀어봤으니까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이 3셀로 갈게요. 다시 이 3셀로 가서 수식창으로 보겠습니다. 수식창 가서 번호 쓰고 if 함수를 써볼겁니다. if 그러면 함수가 지금 처음 나왔는데 이 함수의 구색이 있거든요. 함수를 쓰고 싶으면 일단 등호는 당연해요. 질문이니까. 그리고 쓰고 싶은 함수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는 if를 쓰고 싶으니까 if를 써요. 그리고 함수 뒤에는 항상 괄호가 한 쌍이 나와요. 소괄호. 동그란 괄호 있죠. Shift 9번 연방. 이게 함수의 구색이에요. 등호, 함수, 괄호. 그리고 그 괄호는 원래는 열고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괄호를 열고 닫아요. 그리고 화살표 왼쪽을 누르면 다시 들어가지거든요. 네, 이걸 손에 익히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 함수를 한 개만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수를 쓰고 괄호를 여는 건 잘해요. 나중에 못 닫아요. 어디서 닫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열고 닫아버려요. 그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괄호를 못 닫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시스템을 괄호가 필요하다. 그럼 두 개를 끊어놓고 들어가 버리면 되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각 함수마다 인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수는 인자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수다. 아까 제가 박스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박스 3개 있다. 플러스 부호가 있다. 이 박스 안에 1이랑 2를 쓰면 이게 원인이에요.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이랑 2가 인수라고 원인이 되는 수. 그러면 지금 왁구는 이런 파란 색깔 플러스 등호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함수가 if잖아요. 그럼 if는 또 다른 왁구일 거라고. 왁구 자체가 생긴 게. 그럼 그거에 맞는 인수를 써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식이에요. 이런 느낌이라고 할 때 이 괄호 안을 들어가 보면 설명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영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수가 3개라는 거예요. 3개. 어떻게 하냐면 로지컬 테스트, 콤마, value if true, 콤마, value if false 이렇게 돼 있죠. 3개잖아요. 3개라는 걸 일단 알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영어를 잘하면 유리하겠지만 이 영어를 직역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함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 함수 하고 있잖아요. 논리. 컨셉 자체가 논리 아닙니까? 생각을 해요. 논리 함수가 뭐였지? 닫힌 질문이었는데 닫힌 질문을 뭐 하러 하지?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논리 함수 컨셉이기 때문에 이 if가 뭔지 몰라도 닫힌 질문이 들어가겠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로지컬 테스트거든요. 로직이 논리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가 닫힌 질문을 뜻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닫힌 질문인가? 라고 해서 한글로 적어. 닫힌 질문을 하나 써야겠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닫힌 질문을 여기 적을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대답을 뭘로 할 수 있죠? 예 아니요밖에 없죠. true 아니고 false밖에 없죠. 그럼 이 if는 뭐 하는 애냐면 닫힌 질문을 던져놔. 그럼 쟤가 네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겠지? 이걸 알고 있죠. 그럼 얘가 네라고 하면 난 이렇게 말해야지. 아니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답정너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네 아니오밖에 못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그럼 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할 것, 아니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할 것, 그냥 정해버리는 함수다. 답정너.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얘가 네라고 하면 난 이렇게 해야지 이거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질문한 게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게 8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네 이러면 야 너 휴가 독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가 좀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 value if true 있잖아요. 여기에 휴가 독촉을 써놓는 거예요. 그럼 true 대신에 휴가 독촉이다. true false에 대한 답을 정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수, 그러니까 닫힌 질문 쓰고 콤마 쓰면 넘어가지거든요. 두 번째 인수로. 두 번째 자리에 휴가 독촉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은 큰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큰 따옴표 쓰고 휴가 독촉 쓸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큰 따옴표의 비밀을 또 생각해볼게요. 큰 따옴표. 뭐 하는 거냐? 일단 그 엑셀은 숫자는 알아요. 얘네들은 숫자를 알아요. 왜냐면 컴퓨터가 디지털이잖아요. 이집법 010101 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알아야 돼 얘네들이. 근데 한국어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컴퓨터가 한국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볼 필요 없죠. 숫자만 알면 돼요. 디지털이니까. 심지어 영어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엑셀은 글자를 몰라요. 숫자밖에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가 숫자밖에 모르는 애인데 가서 휴가 복촉이라는 말을 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휴가 복촉이라는 글자를 써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림이라고 설명해. 그냥 야 이렇게 생긴 대답을 그냥 나타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는 야 이거 네가 모르는 건데 그냥 해. 이런 느낌. 그냥 어차피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해. 이런 느낌. 네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트루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나타내. 알았지? 그냥 해. 이런 느낌. 자, 그러면 휴가 독촉이다. 그럼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 그 답이 3개지 않습니까? 그럼 이론상으로 답을 2개밖에 못 나타내죠. 왜냐면 닫힌 질문은 답이 2개잖아요. 근데 여기 이 문제는 1번 문제는 답이 3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빈칸으로 그냥 빼볼게요. 빈칸은 큰 따옴표 2개. 왜냐면 이게 큰 따옴표가 얘가 모르는 걸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적었죠. 그럼 공백이라는 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네 아니요 지금 답했죠? 이제 닫힌 질문을 뭘로 할 거냐? 아까 했던 질문을 볼까요? 닫힌 질문 더블 클릭하시고 이걸 총 투자 일수 빼기 사용 일수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 아니오에 대한 대답을 뒤에 써놨죠. 그리고 닫힌 질문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썼다고 할게요. 총 휴가일수 빼기 사용일수까지 적었죠? 그럼 이 대답이 열려있나 닫혀있나를 내가 검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지금 답이? 열려있죠? 그럼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닫힌 질문을 써야 예 아니오가 나오지. 근데 열린 질문 써놓고 예 아니오 말이 안 되죠. 논리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써놓고 이건 답이 안 나오겠다. 그럼 어떻게 답 나오지? 이게 8 이상이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논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답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지. 그럼 고칠 수가 없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틀리고. 자기 검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왁구가 이렇게 잡힌 거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냐면 처음에 등호, if 바로 열구나. 먼저 썼죠? 그리고 들어가서 닫힌 질문 OX, 그러니까 true, false를 적어놓고 그럼 여기서 답을 정해놓기 때문에 true에 대한 대답, false에 대한 대답을 미리 적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닫힌 질문을 넣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왼쪽부터 쭉 쓰는 거예요. 못 풉니다. 왼쪽부터 쭉 쓰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왁구를 잡고 채워나가는 식으로 답을 풀어야 되고 그럼 이제 총 휴가일수가 뭘까?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죠. 총 휴가일수는 2일셀이었죠. 그리고 얘 뭐 해야 됐죠? 얘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F4. 절대 전부. 넌 가만히 있어. 하고 사용 일수는 D3이죠. 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빈칸 아니면 휴가 복촉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상배랑 전상은 휴가 복촉 썼는데 이 사람 지금 이상배 휴가 8일 썼죠. 그럼
그럼 16일 줬는데 8일 썼으면 8일 남았죠. 많이 남았죠 지금. 야 너 휴가 좀 써라 이렇게 됐고, 얘는 5일 썼어요. 그럼 11일 남았죠. 독촉하겠다 이건. 이런 느낌. 그러면 또 여기서 지금 총 휴가일수 16을 써야 돼서 썼는데 이거랑 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 있는지 볼게요. 그럼 다시 이 3셀로 가서 수식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수식창 클릭하면 내가 뭘 클릭했는지 색깔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식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수식 보면 그냥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수식을 한번 클릭을 하면 색깔이 뜨니까 아 내가 이걸 골랐구나 알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6이라고 써 있는 거를 클릭해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 1셀이잖아요. 이게 결국 16이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다 16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16을 써버리면 그냥 16이잖아요. 계속. 똑같아요. 해볼까요? 16으로 바꿨잖아요. 다시 당겨볼게요. 답이 바뀌나 봐요. 똑같죠? 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6이라고 말을 하나 16을 고정을 시키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급을 해버리는 것도 절대참조랑 같은 효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16을 언급했으면 밑에서도 16, 밑에서도 16, 계속 16. 그러니까 셀을 클릭하면 같이 내려가지만 언급을 해버리면 걔만 계속 언급하는 거거든요. 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얘를 절대참조를 하는 것보단 16을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그래 보이지 않나요? 근데 굳이 절대참조를 쓰라고 하고 싶었나 봐요. 여기서 절대참조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직접 언급이랑 절대참조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구조만 설명하고 내일 자세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if 함수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닫힌 질문이잖아요. 그럼 닫힌 질문은 대답이 true, false로 나온다 이걸 알았으니까 true에 대한 대답이 휴가 독촉, false에 대한 대답이 빈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1번 문제에서 답을 3개를 나타내고 싶어요. 3개. 그럼 이걸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if가 하나 나왔어. if가 나오면 닫힌 질문이 나오겠죠. 닫힌 질문은 제가 조건이라고 부를게요. 닫힌 질문이랑 조건이랑 같은 뜻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닫힌 질문을 하면 대답이 true, false로 나눠지죠. 이렇게 true, false. 그럼 여기서 true 쪽에 해당하는 게 휴가 독촉. 그럼 false에다가 2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false 있잖아요. false 얘를 true로 바꿔버려요. 이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질문이 너 휴가 8일 이상 남았어? 이거잖아요. 그럼 true 하면 야 너 휴가 좀 써라. 휴가 독촉이 나왔죠. 근데 아니요?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건 2개가 남았죠. 그럼 아니요 하면 답을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하는 애들 일로 와봐. 내가 질문 한 번 더 할게. 아니요 하면 답을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2개로 또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if의 false 있잖아요. 이 false의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if를 넣어버려요. 아니야? 그럼 질문 한 번 더 할게. 질문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고 하면 휴가 독촉으로 끝나고 아니면 질문 한 번 더 하게. 그럼 이렇게 되면 if가 또 나온 거니까 여기 조건이 또 들어가잖아요. 또 true, false 나오지. 이렇게 하면 무한 증식이 가능해요. 답 계속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답이 2개가 필요해요. 답이 2개가 필요하면 if가 몇 개 필요하죠?
개 있으면 되죠. true, false니까. 근데 답이 3개가 필요하면 if가 몇 개 필요하죠? 2개죠. 그럼 이제 생각만 해도 돼. 답이 4개 필요하면 if 몇 개 필요하죠? 3개잖아요. 그럼 이제 안 해봐도 돼. 2개, 3개만 할 줄 알면 4개, 5개는 당연히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이 2개, 3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2개는 당연히 알지. 근데 3개는 생각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제가 답이 3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if 문제 풀 때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if가 이렇게 나오면 패턴을 저는 정리를 하는데 답이 2개다. 그러면 A, B 패턴이라고 해요. 답이 2개니까 3개면 A, B, C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걸 좀 약식으로 적어놓으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요약을 해놔야 돼요. 뭐 로지컬 테스트 외워서 뭐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닫힌 질문 하나 할 건데 상대방이 트루 펄스를 하겠죠? 트루에 대한 대답, 펄스에 대한 대답을 적는다. 이러면 답이 딱 2개 나옵니다. 트루 펄스. 근데 3개면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얘는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펄스가 F죠. 펄스 자체가 F죠.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는 또 F니까 닫힌 질문 트루 펄스 있고 여기서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if 있죠. 두 번째 if가 첫 번째 if의 펄스예요.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답이 3개지. TTF니까. 펄스 자체가 if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if에 대한 펄스는 답이 없어요. if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답이 없어진 대신 if가 답을 2개로 또 증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총 3개가 되는 거죠. 한 개만 쓰면 그냥 TF 끝이잖아요. 그럼 답이 4개가 필요하면 두 번째 if의 펄스를 if로 또 바꾸면 되지. 그럼 그 펄스는 날아가지만 걔가 답을 2개를 또 물고 올 거니까 4개가 되지 않습니까? 답이.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답만 냈다 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풀어야 돼요. 좀 시간은 걸려도 하나 풀면 계속 풀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 닫힌 질문을 오늘 했고요. 닫힌 질문은 대답이 true, false로 나온다는 거 보여드렸죠? 근데 그 답을 내가 컨트롤 하려면 if를 써야 된다. 그럼 글자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if가 또 가진 기능 중에 답의 개수를 3개로 늘릴 수도 있다. 4개로 늘릴 수도 있고. 오늘은 뭐 대충 이 정도 정리하고 내일 자세히 다시 정리할게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 그럼 블로그 참고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면 포스팅을 해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어려운 거 다 비슷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저도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안 해놓고 그냥 알려주세요 이러면 저도 하기 싫으니까 해놓고 질문을 하면 아 어렵구나 해서 좀 더 신경 써드리고 할 테니까 최대한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if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름을 못 물어봐서 잠깐 앉아 계신 제 이름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